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더 운전기능사 필기 3강 자급장치 3편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키드 스티어 로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방향을 전환할 때 핸들을 돌리면 타이어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직선상에 있다. 2. 방향을 전환할 때는 두 쪽 바퀴가 모두 전진 또는 후진하는 방식이다. 3. 작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필요할 경우 효과적이다. 4. 다양한 작업 장치의 부착으로 적재 및 제설 작업, 굴삭, 안반 파쇄, 도로 청소 등에서 사용된다. 정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정답을 먼저 찍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방향을 전환할 때 양쪽 바퀴가 모두 전진 또는 후진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한쪽이 전진하면 한쪽은 후진해서 오직 전진 후진에 따른 그렇죠. 그 바퀴 차이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로더 자체가 회전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스키드 로더, 소형 스키드 로더죠. 소형 로더로서 방향 전환 시 타이어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직선상에 있으며 타이어는 계속 일직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타이어가 방향 전환 선회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쪽 바퀴는 전진하면 반대쪽 바퀴, 이쪽 바퀴가 전진하면 이쪽 바퀴는 후진하는 것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방향 전환이 제자리에서 360도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돼서 좁은 공간에서 현장 및 농가 등에서 다목적으로 좁은 공간에 사용할 수 있다. 효율적이다. 이죠. 회전 반경이 적어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용이하다. 예, 이런 다양한 작업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단점은 제자리 제형, 이 자리에서 뺑뺑 돈단 말이에요. 그 타이어가 마모되기가 쉽다. 이게 단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드 로더 또는 스키드 스티어 로더라는 말이 나오면 한쪽 바퀴가 전진하면 다른 반대편 바퀴는 후진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이 몸통 자체가 이 로더 자체가 회전하는 것, 360도 회전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2번입니다. 휠 로더 사용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휠 로더는 습지나 언약 지방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맞죠? 백호 로더는 전면에 로더 버킷, 후면에는 굴삭기 버킷 장착한 형태이다. 맞습니다. 트레일러를 끌어당기는 견인 장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맞죠?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인양 작업을 하는 데 적합하다. 틀린 것이죠. 예. 인양이나 또는 사람을 수송하는 작업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로더로서 로더를 가지고 인양 작업하거나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죠. 또는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자, 아까 백호로도 한번 봤죠? 백호로도 앞쪽에는 이렇게 셔블이 있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굴삭 장치가 있는 거. 그래서 전방에는 적재 작업할 수 있는 거, 후방에는 굴착 작업할 수 있는 것이 동시에 가능한 것. 죄송합니다. 네, 잠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가능한 로더. 이것이 백호 로더입니다. 3번입니다. 크롤러 로더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것은 크롤러 로더. 예, 이거 트랙 로더죠. 이 크롤러 로더를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거. 수직 굴토, 자갈 등의 상차, 골재의 처리 작업, 제설 작업. 이건 다 할 수 있죠. 근데 수직 굴토는 크롤러 로더를 할 수 있나요? 그건 로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기준기로 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예, 수직 굴토 작업은 기준기의 크람셀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기준기 크람셀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이게 크람셀이에요. 이게 기준기에 크람셀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죠. 이 강이나 이런 데 있는 거 모래 같은 거 이런 게 굴토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찝는 것이죠. 이렇게 이걸 기준기의 크람셀 작업이라고 합니다. 4번입니다. 나무 뿌리 뽑기, 제초, 제석 등 집안이 매우 굳은 땅에 굴삭등에 적합한 로더의 버킷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예, 사이드 덤프 버킷이냐, 스켈리턴이냐, 암석용 버킷이냐, 레크 브레드 버킷이냐. 그런데 우선 잡을 찍으면 레크 브레드 버킷입니다. 나무 뿌리 뽑고 제초 제석하는 거 한번 보죠. 예, 레크 브레드 버킷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레크 블레이드라는 건 뭡니까? 레크라는 게 갈퀴 그런 거죠. 블레이드는 날. 그래서 이 갈퀴날 같이 생겼죠. 이런 게. 예, 그래서 아, 나무 뿌리 뽑고 제초, 제석 등 지반이 매우 굳은 땅에 굴삭득에 적합한 로더, 레크 브레이드 버킷. 눈도장 찍어 두십시오.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보죠. 나머지. 이거는 이미 봤죠. 이 투스, 이게 이빨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빨. 예, 이 투스들이 강한 암석 같은 것을 깰 수 있죠. 그래서 암석 작업 버킷이고요. 지금 요거 같이 생긴 거냐. 이건 로그 버킷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원목 수송용 버킷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이드에 이렇게 열려 있죠. 이쪽으로 푸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사이드 덤프. 예, 덤프 차에다가 이쪽으로 바로 적재물을 하여갈 수 있도록 사이드 덤프 버킷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켈리턴 버킷은 뭡니까? 이 얼멍얼멍한 대로 다 빠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굵은 자갈이나 또는 물속에서 포를 때 물은 다 빠져버리고 자갈등만 남게 하는 거. 이것을 스켈리턴 버킷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드의 동력 전달 순서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 다부터 찍고 가면요. 엔진에서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토크 컨버터로 가죠. 그 다음에 토크 컨버터에서 어디로 가죠? 유압 변속구로 갑니다. 유압 변속구로 간 다음에 정감속, 그 다음에 구동륜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답을 찍는다면 2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주행시 동력 전달 순서. 우선 로더는 이 주행이 어디서 힘을 받죠? 엔진입니다.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토크 컨버터, 그 다음에 변속기, 추진축, 자재이음, 유니버설 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차동 기어 장치, 정감속 기어 장치. 이들은 거의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동륜, 바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이 그림을 한번 볼 테니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것이 엔진이에요. 이게 피스톤이죠.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해서 뭡니까? 크랭크가 회전으로 움직여요. 이것이 여기 보면 뭡니까? 클러치와 연결돼 가지고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이쪽 변속기로 연결돼서 그 다음에 여기 유니버설 조인이에요. 그리고 추진축이죠. 이것도 유니버설 조인이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 엑셀에 붙은 정감속 기어. 이게 정감속 기어예요. 여기 정감속 기어. 요거는 차동 기어예요. 차동 기어. 차동 기어는 뭐죠? 예, 회전할 때, 선회할 때 한쪽 바퀴가 빨리 돌고 한쪽 바퀴가 천천히 돌면 이렇게 선회하죠. 이 두 바퀴의 움직이는 것을 차이를 뒀다 그래서 차동기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 클러치 부분이 자동으로 갈 때는 자동 변속을 할 때 뭘로 갑니까? 이게 토크 컨버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버터, 토크 컨버터. 그러니까 여기서 클러치라고 돼 있어도 맞고 또 이 클러치 대신 이게 이제 토크 컨버터가 대신한단 말이죠. 그래서 엔진, 토크 컨버터, 변속기, 추진축, 그 다음에 여기 정감속 기어, 그리고 여기 차동 기어, 그리고 엑셀축을 타고서 구동륜, 바퀴까지 가는 거예요. 이 순서를 그대로 외워두셔야 돼요. 뭐 엔진, 그 다음에 뭡니까? 토크 컨버터, 또는 클러치, 또는 그 다음에는 변속기,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샤우드라고 말하는 추진축, 이걸 간 다음에 정감속 기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차동 기어, 그리고 엑셀축을 돌려서 구동륜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순서를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크롤러 로더에 트랙이 잘 벗겨지는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은 고속 주행 시 급선해야 할 때 트랙의 장력이 큰 경우, 3. 경사면을 측면으로 주행하는 경우, 트랙과 롤러 사이에 돌이 낀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 정답은요? 그렇죠. 트랙의 장력이 크다. 그러면 뭡니까? 조이는 힘이 꽉 끼었다 이 말이죠. 헐겁 이거는 뭡니까? 꽉 조여진 것이 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벗겨지겠죠. 예, 이게 헐거울 때, 장력이 적을 때, 이때가 잘 벗겨지는 겁니다. 자, 고속 주행하는데 급선회하면 그렇죠.
트랙이 잘 벗겨질 수 있어요. 경사면을 측면으로 운행하는 경우, 그렇죠? 이 로더의 중력은 아래로 쏠리는데 트랙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뭐겠어요? 벗겨지면서 밑으로 쏠리게 되겠죠? 트랙과 롤러 사이에 돌이 끼었다. 예, 그때도 트랙이 잘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다시 하게 합니다. 트랙이 장력이 작은 경우에 벗겨집니다. 장력이 작다는 것은 헐겁다 이런 말이죠. 조여주는 힘이 적다는 거예요. 트랙이 장력이 크다는 것은 꽉 조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헐거울 때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신발도 커서 헐거우면 벗겨지죠. 슈라는 것이 트랙 이거란 말이죠. 여기 보이는 요거 보이시죠? 예. 요게 트랙이고 또는 이제 슈라고도 해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거 요게 롤러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롤러입니다. 요 사이에 돌이 끼면 이게 벗겨질 수가 있어요. 이 트랙이 장력이 꽉 조여지지 않아요. 장력이 헐거워요. 헐겁다, 느슨하다, 장력이 적다. 이러면 벗겨질 수가 있죠. 그러나 장력이 크다, 꽉 조이고 있다. 그러면 잘 안 벗겨지겠죠. 예, 그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로더의 휠 허브에 있는 유성기어 장치의 동력 전달 순서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먼저 답을 찍고 한번 갈게요. 썬기어, 유성기어 캐리어, 바퀴 이런 식으로 동력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을 고르면 2번이 되겠죠. 썬기어, 유성기어 캐리어, 바퀴. 확인합니다. 네, 썬기어, 유성기어 캐리어, 바퀴. 자, 한번 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선기어예요. 태양이죠. 요 가운데 요거요. 요거. 이것이 선기어예요. 그다음에 요 유성기어. 이것을 유성기어라고 해요. 이게 별처럼 흐를 유자에다 별성자를 썼죠. 예, 유성기어. 떠돌아지는 별처럼 이 태양 주위를 도는 거죠. 물면서 돌리는 거예요. 이 썬기어는 이쪽에서 이 축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여기서 이 썬기어를 돌려줘요. 이 썬기어를 돌리면 이 썬기어가 유성기어를 물고 도는 거예요. 그 유성기어에다가 뭘 달았냐면 이렇게 다는 거죠. 요거 뭐예요? 유성기어 캐리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 캐리어라는 것은 운반하다. 힘을 운반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힘을 이쪽으로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달려 있어요? 여기는 바퀴가 달린 거예요. 이걸 바퀴로 이렇게 운반해 주는 거예요.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썬기어고요. 이 썬기어를 돌리면 썬기어가 유성기어를 돌려요. 그럼 이 유성기어가 이렇게 물려서 유성기어 캐리어로 물려갖고 바퀴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썬기어가 이 축을 물고 여기로 들어갔어요. 썬기어가 돕니다. 이 썬기어가 돌면서 유성기어를 돌려요. 그 다음에 유성기어에서 유성기어 캐리어로 가가지고 바퀴로 간다. 그래서 썬기어, 유성기어 캐리어, 바퀴 이런 식으로 동력 전달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차체 굴절식 로더의 구동 방식은 자, 차체 굴절식 로더는 뭡니까? 휠 로더죠. 휠 로더는 두 가지의 바퀴식은 하나는 이거 로더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바퀴 뒷바퀴가 있죠. 그러면 이런 일반 로더 즉 차체 굴절식이 아닌 거 이런 일반 로더는 뭐예요? 앞바퀴는 구동륜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엔진의 힘이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뒷바퀴는 저향이에요. 저향. 여기는 구동이 오질 않고 방향만 틀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식인데 차체 굴절식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굴절식으로. 이때는 이쪽 바퀴가 다 뭐예요? 앞바퀴도 구동식, 뒷바퀴도 구동륜이에요. 그래서 앞바퀴 구동, 뒷바퀴 구동 각자 구동받아요. 그래서 차체 굴절식 로더 그러면 앞, 뒷바퀴가 다 구동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차체 굴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굴절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뭡니까? 그 피스톤 하나, 이쪽에 피스톤 하나, 양옆으로 피스톤 하나씩 있어갖고 그 압력의 압으로 이쪽으로 굴절도 하고 이쪽으로 굴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선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차체 굴절식은 이것도 구동륜, 이것도 구동륜. 이게 차체 굴절식이 아니면요. 앞바퀴는 구동륜, 뒷바퀴는 조향 이런데 이 차체 굴절식은 앞바퀴도 구동바퀴, 뒷바퀴도 구동바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타이어식 로드의 운전 방법으로 틀린 것은 토양의 조건과 엔진의 회전수를 고려해서 운전한다. 경사지를 내려갈 때는 클러치를 분리하거나 변속 내부를 중립에 놓는다. 버킷의 움직임과 크기 부하에 따라서 변화 있게 대처하여 작업한다. 새로 구축한 구축물 주변은 연약 지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 정답이 눈에 들어왔나요? 그렇죠? 예. 경사지를 내려갈 때 클러치 풀어놓고 중립에 놓고 뭡니까? 차체의 중량으로 내려가는 거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항상 기어를 넣고 그 기어에 어떤 비에 맞게 그렇게 내려가줘야 돼요. 그래서 변속 내부를 중립에 놓는다. 이거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중장비도 마찬가지예요. 클러치 풀고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어를 넣고 내려가야 합니다. 답은 2번이죠. 경사지를 내려올 때는 반드시 기어를 넣고 주행해야 하고 중립 상태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바닷가, 강가 등과 같은 지역에서 로드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중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베어링 부분은 충분히 급여해준다. 맞습니다. 작업 후 반드시 세차해서 연본을 제거해줘야 한다. 맞습니다. 작업 시 엑셀 하우징이 잠기더라도 작업에는 무리가 없다. 아니에요. 이거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각 부의 플러그, 코크, 볼트 등의 잠금 상태를 점검해서 염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자, 엑셀 하우징이 어딘가를 한번 보죠. 네, 정답은 작업 시에 작업을 할 때 물이 엑셀 하우징의 바닥보다 높이 올라오면은 물이 들어가서 고장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엑셀 하우징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럼 조금 전에 봤던 이 자동차 그림이에요. 엑셀 하우징이 뭐냐면 이게 엑셀 하우징이에요. 엑셀 하우징인데 이게 지금 뚜껑이 열려서 그렇죠. 이게 뚜껑이 닫혔다면 이런 모양이고요. 이 부분이에요. 예, 정감속 기어와 차동 기어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고장 원인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차지 않는 상태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엑셀 하우징 내에 있는 것이고 엑셀 하우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해가 되셨죠? 11번입니다. 로드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수중 작업 시에는 특히 엑셀 하우징에 물이 잠기지 않도록 한다. 맞죠? 조금 전에 봤죠? 엔진 허용 운전 경사각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는다. 엔진 허용 운전 경사각이 몇 도라고 했습니까? 이거 30도죠. 예, 이 경사각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 운전해야 돼요. 어제 시간에 이걸 다뤘었죠. 예, 지면이 고르지 않거나 장애물을 통과할 때는 가속이 빠르게 아닙니다. 선행해야 돼. 이게 서행해야 돼요. 이건 틀렸죠. 이런 장애물이 있거나 이런 데는 서행을 해야 합니다. 진로 변경은 경사가 완만하고 주관이 경관 위치 실시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들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네, 지면이 고르지 않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서행해야 합니다. 자, 엔진 허용 운전 경사각 30도예요. 어제 봤지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어떻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 뭡니까? 각도가 한 뭐 60도 각도다. 그러면 가는데 굉장히 옆으로 기울어 가지고 어렵겠죠.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전복해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사각이 3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넘게 되면은 엔진에 무리가 와요. 왜야? 엔진은 이 평지에서 할 수 있는 상태로 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30도까지는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30도를 넘어지면 엔진 자체에 무리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엔진이 허용하는 운전 경사각이라 그래요. 그게 30도입니다. 12번입니다. 로더를 이용한 지면 고르기 작업에서 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로더를 후진시키면서 버킷투스 또는 블레이드로 바닥을 다듬는 방법. 자, 바닥 고르기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후진하면서 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후진하면서 당겨서 다듬는 거죠. 밀어서 앞으로 가면서가 아니고 밀어서 잡는 것은요. 그렇죠. 이건 뭐 셔블 작업이 되고요. 이건 당겨서 하는 거. 이것은 고르기, 지면 고르기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면 고르기 작업이라고 그랬죠. 이때 후진하면서 그랬죠. 예, 버킷투스는 블레이드로 바닥을 다듬는 방법. 이게 지면 고르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당겨서 다듬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13번입니다. 노도를 조정하거나 작업할 때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후진 시에는 항상 뒤를 살핀다. 그래야겠죠? 앞바퀴를 교환할 때는 버킷으로 지면을 누리고 고이목을 고인다. 맞습니다. 버킷에 흙을 담고 급한 경사지를 내려갈 때는 후진으로 한다. 맞습니다. 버킷에 토사를 채우지 않았다면 항상 높이 들고 이동한다. 이건 틀렸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지에서는 40 내지 50cm 높이로 들고 이동하고 경사지에서는 20 내지 30cm 높이로 버킷을 유지한 채 이동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높이 들고 아니죠. 40 내지 50cm 유지. 지면으로부터 뭐가요? 이 버킷이 이 높이가. 네, 버킷을 지표면에서 40 내지 50cm, 경사지는요 20 내지 30cm 높이로 들고 이동합니다. 자, 로드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때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탈하면 일단 작업을 멈춰야겠죠. 기관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버킷을 올리고 버팀목을 받친다. 브레이크를 확실히 건다. 브레이크 확실히 걸리는 게 맞죠. 기관을 정지시키는 것도 맞고 일시 작업 중단하는 것도 맞고 버킷을 올리고 버팀목을 받친다. 뭐가 틀렸을까요? 작업을 안 하고 이탈할 때는 버킷을 반드시 바닥에 내려놔야 합니다.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면과 맞닿게 내려놓고 그리고 브레이크 걸고 이런 일련의 그 절차를 밟아줘야겠죠. 자, 로드 운전자가 운전실을 이탈할 때, 운전실 이탈할 때 버킷은 지면에 완전히 내리고, 버킷 완전히 내리고, 조종레버는 중립에 두고, 조종레버 중립에 두고, 시동키는 빼고, 운전실도 잠그고, 그리고 이탈한다. 15번입니다. 타이어식 로드에서 카운터웨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카운터웨이트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로더라면, 그렇죠. 이 뒷부분에 있죠. 이것을 무게 균형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 타이어식 그 로더는 이 그 하중이 이 짐을 실으면 이 앞쪽으로 물린단 말이에요. 앞쪽으로. 그래서 이 균형을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무게추를 두는 겁니다. 이것이 카운터웨이트예요. 그 카운터웨이트가 뭐냐 하면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굴삭 작업 시에 균형을 맞추는 장치. 여기가 무거우니까 여기에도 무게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카운터웨이트를 둬가지고 앞으로 넘어지는 거. 이쪽이 무거우면 여기 아니면은 앞으로 무너지겠죠. 그래서 뒤에다도 무게추를 두는 거. 이것을 카운터웨이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타이어식 로드는 차체 앞부분에 적재물이 있기 때문에 차체의 뒷부분에 카운터웨이트를 둬서 균형을 맞춰준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경사지에서 로드를 주행할 때 버킷과 지면의 간격은 얼마 정도라는 게 중요해요. 얼마 정도라고 했습니까? 경사지에서는 20 내지 30, 평지에서는요 40에서 50cm입니다. 로드를 이용한 작업용으로 틀린 것은 대상물이 단단할 때는 투스타입. 투스타입이 뭐죠? 아까 그렇죠. 이 뭡니까? 이빨이 있는 거, 그 암송용 그런 버킷을 사용하는 거예요. 커팅 엣지, 그 끝이 커팅하는 거 그런 거 투스타입이나 커팅 엣지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단단할 때는 암송용. 정지 작업은 반드시 장비를 전시해야 한다. 정지 작업은 뭐예요? 이게 바닥고르기잖아요. 그럼 장비를 어떻게 해요? 전진이 아니라 후진시키면서 해야죠. 그래서 틀린 것이죠. 정지 작업, 바닥고르기 작업, 예, 이런 건 다 후진하면서 또는 당기면서 뭐 이런 표현이죠. 그다음에 버킷을 치면 너무 강하게 누르면 견인력이 손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맞죠? 강하게 누르면 앞바퀴가 틀린단 말이죠. 굴삭 작업 시 버킷의 한쪽에만 굴삭력이 걸리지 않게 한다. 그렇죠. 고르게 걸리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네, 정지 작업은 반드시 장비를 후진시키면서 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정지 작업은 바닥 고르기 작업은 반드시 장비를 후진시키면서 해야 합니다. 18번입니다. 로더의 클러치, 컷 오프, 밸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엔진의 동력이 차축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맞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변속기 클러치가 차단된다. 맞습니다. 기관의 동력을 로딩이나 적재 상황에서 작동된다. 맞습니다. 경사지 작업에서는 다운에 치고 작업한다? 아니죠. 업.
상향, 업 위치해 놓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아까 보았던 엔진의 동력 장치, 즉 뭡니까? 클러치가 저절로 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클러치 이후에 동력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력 성실을 막아놓고 이 동력을 어디로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 노딩하는 것, 본연의 임무에 이 적재나 이런 것에 사용되도록 그 힘을 이쪽으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변속기 클러치가 차단돼 가지고 차축 쪽으로 뭡니까? 동력 전달이 안 되게 해주는 거. 이것을 클러치 컷 오프. 이 클러치가 커트돼 가지고 업되게 떼져버리게 이 말이에요. 이 플라이 힐하고 붙어가지고 클러치가 붙어서 이쪽으로 동력 전달을 해주는데 이것을 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이 클러치가 이쪽으로 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노딩이나 적재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경사지 작업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이 업이 아니라 UP 예, 예, 그 온 위치 상향으로 해놓고 작업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굴러내리질 않는다는 거죠. 자, 경사지 작업에서는 이 밸브 모르죠? 클러치 컷오프 밸브를 상향으로 업 시켜서 노드가 굴러내려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9번입니다. 로더로 퇴적 토사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토사에 파고들기 어려울 때 버킷의 투스 부분을 상하로 좀 움직여서 깔딱거려주면 들어가겠죠? 예, 맞습니다. 버킷이 토사에 충분히 파고들면 전진하면서 부분을 상식합니다. 맞습니다. 이때 버킷을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이러면 안 되죠. 물건을 싣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품이 올라가면서 버킷은 오므려줘야 돼요. 그래야 흘러내리질 않겠죠. 버킷을 오므리면서 당기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토사를 그러니까 얘가 틀린 것이죠. 흙을 퍼시면서 전진을 하면 하중이 증가해서 계속 바퀴 되니까 앞바퀴가 들려버리겠죠. 그러면 타이어가 헛돌기 시작한다. 이때는 버킷을 약간 올려줘가지고 어때요? 하중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바퀴가 지면과 떨어지지 않게 되겠죠. 4번 앞바퀴가 들린 상태에서는 구동력이 저하되죠. 당연히 들려버리니까 헛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뒷바퀴가 파손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앞바퀴 들린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예, 버킷이 토사에 충분히 파고들면 붐을 올리면서 붐을 상승시키면서 동시에 뭐예요? 버킷도 오므려줘야 돼. 오므려줘야. 수평으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타이어식 로더의 앞타이어를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버킷을 들고 작업한다, 잭으로만 고인다, 뒤쪽 타이어를 빼고 장비를 기울여서 교환한다, 버킷을 이용해서 차체를 들고 잭을 고인을 교환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일단은 뭡니까? 버킷을 이용해서 눌러주면 앞바퀴가 들리겠죠. 예, 그때 잭을 고여줍니다. 앞바퀴만 들려준 상태에서 그냥 하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잭을 고여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환해 주는 겁니다. 버킷만을 들고 버킷으로 눌러 앞바퀴 들린 상태 그냥 한다. 만약에 버킷이 붐이 풀려버리면 어떻게 돼? 큰일 나겠죠. 그래서 버킷만으로 들고 작업해서는 안 돼요. 잭을만 고인다 이것도 아니고 뒤쪽 타이어를 빼버려 가지고 그럼 앞바퀴 들리니까 그때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버킷을 이용해서 차체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바퀴가 들리겠죠? 거기에 잭을 고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교환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